나는 낮고 주인이 없는 집에서 정리를 한 뒤 업자에게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평범한 사람들이 의뢰를 할 때도 있고 해치업자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에 나설 때도 있죠. 그날은 의뢰를 받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. 친정네 집인데 아무도 살지 않게 되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더군요. 폐가를 부수기 전 빈집에 남은 물건을 정리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. 후쿠오카 시내에서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려 도착한 산속마을. 사람은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래저래 많이 빠져나갔는지 여기저기 빈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꽤 큰 저택이라고 들었기에 그날은 친구 아들인 티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데리고 온 터였습니다. 저택은 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약간 떨어진 산비탈에 있었습니다. 도착할 무렵이 되자 길이 좁아져서 비탈을 오르기 전 자갈밭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저택으로 올라갔습니다. 3분 정도 길을 걸어가자 이상하게 세로로 길쭉한 단층집이 나왔습니다. 산속 마을에 왜 이런 형태의 집을 세웠는지 의아했죠. 열쇠로 문을 열고 우선 먼지와 습기를 제거할 요량으로 집안 창문을 티아 폰담에서 열기 시작했습니다. 창문을 몇 개 여는 사이 몇몇 창문은 그냥 열려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. 시골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요. 가까운 방부터 순서대로 창문을 열며 안쪽 방으로 나아가는데 안쪽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. 순간 티가 나에게 말을 걸었나 싶어 위치를 확인해봤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있더군요. 기분 탓인가 싶어 더 안쪽으로 나아가자 복도 바닥이 어느 부분을 경계로 엄청 낡은 것으로 박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세로로 긴 집은 증축을 통해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. 가장 안쪽 방에 겨우 도착해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문을 잡더니 그대로 쾅 닫았습니다. 빈집이라고 들었기에 난데없는 사건에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. 누가 있습니까? 라고 어떻게 겨우 물어보자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여지껏 들은 적 없는 마치 신음소리가 같은 소리였습니다. 사람이 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짐승 같은 소리. 게다가 안에서 무언가가 미친 듯 날뛰고 있어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무서워져서 티를 바라보자 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. 티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. 우리는 황급히 현관을 뛰쳐나와 문도 안 잠그고 온 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. 뒤에서는 계속 괴상한 소리와 함께 발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. 우리는 오금이 저리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차에 도착해 거기서 도망쳤습니다. 차로 휴게소까지 간 후 티와 둘이서 아까 도대체 무엇과 마주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말을 했으니 인간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문을 잡아 당길 때 힘은 도저히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.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를 받았으니 일 처리는 해야 했습니다. 문을 열어두고 온 것도 마음에 걸려 나는 창문과 문이라도 닫을 생각으로 다시 그 저택에 가기로 했습니다.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게 살그머니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 방을 한 번 더 확인하려 다가갔는데 아까 전에는 분명 있었던 문이
없었습니다. 복도가 도중에 끊기고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. 벽 아래쪽에 눈을 돌리자 무언가가 벽에 썰려난 듯한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. 나는 티와 얼굴을 마주본 뒤 허둥지둥 그 저택에서 나왔습니다. 만약 그 문 너머로 들어갔더라면 어디로 이어져 있었을까요?